안녕하세요, 운혜입니다. 오늘은 리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브랜딩도 제대로 안 됐는데 리브랜딩?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브랜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브랜딩을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하는데, 앞서 올려드렸던 브랜딩의 현실적 업무의 벽에 부딪혀 대부분 포기하셔서 그냥 해왔던 대로 하려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저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선 벽에 부딪히셔서 그냥 해왔던 대로 계속 하시고 계실 거예요. 주도적이고 면밀한 브랜딩은 아니지만 해왔던 길을 겪게 되는 점은 가장 약한 브랜딩입니다. 분명 해왔던 걸 계속 하시다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브랜딩을 시작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오늘 말할 부분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브랜딩인지 모르고 브랜딩이 되어갔고, 그러다가 정말로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 진행한다라는 점,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스타트업다운 리브랜딩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마케팅을 진행하면 거의 이래요. 그때도 벽에 가로막히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주의해야 할지 오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브랜딩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했던 대로 브랜드 자체가 오래됐을 때 하는 케이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 순간은 이미지 쇄신을 통한 보다 더 높은 매출을 원할 때 하는 경우입니다. 이미지 쇄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이미지 쇄신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어느 부정적인 사건에 연속적으로 휘말리는 경우, 이걸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새로운 척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경우의 리브랜딩은 정말 난이도와 강도가 높아서 심하면 조직 자체에 대한 재구성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경우는 제외하고 이야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주로 2030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가 많이 하는데 시장이 변화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2030에서 주로 고객층이 형성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다가 충성 고객층도 생기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객은 늙게 되죠. 2030이 3040으로, 3040이 4050으로 또 늙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2030의 유입이 많지 않은 경우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하죠. 즉, 기존 이미지를 고수해서 그때는 젊었으나 이제는 늙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층이 형성되기 까다로워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낡았다는 낙인이 찍히고, 낙인이 찍히는 것은 결국 그것이 브랜딩을 의미하니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살아남아서 강하긴 강하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상태 때문에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리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튼튼한 이빨을 가진 호랑이는 리브랜딩을 주기적으로 잘 해내는 브랜드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카스와 카스 맥주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카스와 카스의 초기 브랜딩 대상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바카스는 지친 업무 속 힘낼 수 있는 직장인의 모습을, 카스는 지친 업무 후 시원하게 업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청춘을 응원하고 대학생 을 존중하고 젊음과 노력을 예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바꾼 거죠. 직장인도 결국 늙었고 그들 중 바카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퇴근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는 세상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땀방울을 어느 순간부터 미디어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넥타이를 맨 모델보다는 백팩과 스케이트보드와 도서관이 나오고, 빌딩 숲보다는 알바 현장과 캠퍼스가 나오죠. 리브랜딩의 대표적인 한국적 사례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앞선 세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또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됐고 온라인 마케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2030에 집중하실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랜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준비하고 필요한 시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검색량과 매출액에서 나올 겁니다. 검색량의 인구 통계학적 비율과
수가 매출액의 꺾임을 보면 알 수 있죠. 때문에 닥쳐서 하면 안 되고 미리 염두하고 데이터를 쌓아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굳이 2030을 할 필요가 있는가? 3040, 4050 이래 가면 되지 않는가? 맞습니다. 새 옷보다 익숙한 옷을 좋아할 수도 있죠. 아직 해당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가 차지한 파이에 만족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도 리브랜딩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기존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던가 기존 시장을 응원한다던가 3040이나 4050으로 진입했어도 그들이 젊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를 부여한다던가 추억 회상, 여전히 젊음 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의 방법만 있지 않아요. 리브랜딩은 바꾸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화와 응원 역시 리브랜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리브랜딩에 재미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결국 리브랜딩은 대부분 컨텐츠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컨텐츠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광고죠. 대표적인 한국의 리브랜딩 광고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먼저 오리온 초코파이 하면 바로 떠오르는 마케팅 메시지가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한국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고 실제로 효과가 엄청난 사례입니다. 수출 국가별로도 로컬라이징해서 수출하는 대표적인 브랜딩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워낙에 오래됐으니까 말하지 않아요 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좀 고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열심히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고 높은 유튜브 영상 조회수와 긍정적인 댓글들을 얻었습니다. 젊은 연인이 나왔고 젊은 군인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가족에 관련된 부분이라 세대 통합적인 분위기가 강했죠. 서로가 말 못했던 불편한 내용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며 관계가 돈독해지는 내용의 이미지를 노출시켰습니다. 실제로 검색해보시면 댓글들 반응 재미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분명히 많은 고민과 많은 조사, 많은 분석을 통해서 리브랜딩을 했을 겁니다. 똑같이 고민, 조사, 분석이 있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낸 케이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유명한 사례고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결론부터 망하면 폭망했습니다. 아주 브랜드가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바로 뉴코크라는 라인업으로 새로운 맛의 콜라로 재편한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규모의 조사와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죠. 많은 고객들의 데이터가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맛의 콜라를 출시했죠. 문제는 데이터만 가지고 기존 콜라의 맛을 바꿔버린 거죠. 결과는 처참을 넘어서 존폐 위기까지 갈 정도였다고 하니까 엄청난 실패였죠.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많은 천재들이 고민하고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본질을 바꿔버렸습니다. 코카콜라의 본질은 맛이었는데 그 맛을 바꿔버렸으니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교훈입니다. 초코파이는 이미지를 바꿨고 코카콜라는 본질을 바꿨습니다. 리브랜딩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2030 대상의 가성비 주얼리를 판매하고 있었다면 리브랜딩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미지 쇄신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지 본질을 바꿔버리는 프리미엄을 지향하게 바꾸면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집하고 고객을 분석해도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브랜딩은 우리 브랜드의 본질을 성립하는 단계고 리브랜딩은 브랜드의 본질을 지키면서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본질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브랜딩, 리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